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경록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랭그래프를 활용한 에이전틱 AI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저에게 25분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압축적으로 요 에이전틱 시스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디노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조그만한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랑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랭체인 앰버서더가 정말 운 좋게 돼가지고 글로벌 앰버서더로서 이제 국내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랭체인 팀 본사와 이제 연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힘든데 혹시라도 연락이 필요하신 기업분들은 저에게 메일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연락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감사하게도 랭체인 미더에 이번에 세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발표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레그 우리가 절대 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5만 조회수나 나와서 제가 사실은 되게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랭그래프라는 거를 작년 6월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그래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거와 이어서 이제 랭그래프를 활용한 에이전틱 AI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먼저 오늘은 제가 에이전틱 AI라는 주제 중에서 랭그래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주제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25분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구성을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는 관련된 소스 코드들을 핸즈온으로 만들어서 저기 밑에 보이시는 링크에 업로드를 다 해놨어요. 해놨고 거기에 설명 코드도 잘 달아놨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발표 내용과 소스 코드를 같이 이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link.teddynote.com의 밀업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같이 보셔도 좋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발표 자료가 또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 자료 안에도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랭그래프인데 지난번에 공유드렸던 자료에서 약간 재탕을 해서 왜 랭그래프를 쓰는가?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모듈러 레그 쪽으로 기업에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면 이제 저희가 열심히 레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어드밴스 레그해서 다양한 좋다는 기법들을 다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파이프라인 구조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단방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리니어 스트럭처드 레그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잘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령 이 도큐먼트의 청킹이 내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예시로는 벡터 검색을 했는데 검색된 결과에 우리 답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람 같으면은 다시 검색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방향 구조에서는 검색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안고 답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니어 스트럭처드 레그의 한계가 명확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프로덕션에 올릴 때 사용자의 요구 사항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그러려면은 기존 코드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또 유지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랭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요즘에는 이 랭그래프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가지고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랭그래프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가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사이클이랑 브랜칭 이 흐름을 짠다라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퍼시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 퍼시스턴트는 가장 쉬운 예시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챗GPT를 활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다 처음에 이건 뭐지 하는 순간이
당연히 멀티턴이 자동으로 되겠지 하는데 멀티턴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구성을 해줘야 되고 또 유저별로 대화 스레드를 관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롱텀 메모리를 저장해 주던가 이런 이 메모리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단계별로 어떤 상태 관리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랭그래프에서는 이 퍼시스턴트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롱텀 메모리, 숏텀 메모리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이클이란 브랜칭인데 요거는 요 다음에 워크플로우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진행을 할 적에 만약에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은 이제 되돌아가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답변을 생성해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흐름들을 보시면요. 중간에 이제 분기 처리가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탈지 이러한 흐름을 탈지도 정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사이클릭한 이 되돌림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툴을 호출을 해주고 툴 호출된 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주는 이렇게 루핑하는 기능들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되게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또 오른쪽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검색을 했고 검색된 결과를 그레이딩을 했는데 그레이딩된 결과가 별로면 트랜스폼 쿼리를 하고 트랜스폼 쿼리 된 걸로 리트리브 다시 검색을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뭔가 더 합리적인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유연한 흐름들을 만들 수 있다가 좀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 랭그래프를 구성할 때는 노드의 개념이 있는데요. 노드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이 네모 박스들이 하나하나의 노드로 보시면 좋은데 이 노드들이 전부 다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요건데요. 이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거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이 중간에 베이스 템플릿을 만드는 사람과 실제 노드를 개발하는 사람과의 역할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레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의료 도메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AI 엔지니어라고 해서 내가 의료 도메인을 개발을 하는데 의료 지식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 이러면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의료 도메인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개발자분은 좀 더 의료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 보시면 그 의료 도메인을 가진 개발자가 레그 시스템을 당장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구현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도메인 지식을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산 개발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AI나 레그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베이스가 되는 코어 템플릿을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템플릿을 도메인 전문가들한테 각각 배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메인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 코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면 더욱더 좋겠지만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도메인 역량을 10분 활용해서 이 정해진 템플릿에 맞춰서 최대한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이 초록색 모듈들, 즉 독립된 노드들이 개발이 되고요. 중앙에 다시 모아서 이 노드들을 가지고 요것처럼요. 이제 흐름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플로우 엔지니어가 이렇게 도메인 전문가들이 개발된 노드들을 잘 연결을 해서 최적의 상태에 있는 어떤 흐름들을 완성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케이스에서 우리가 원래는 의료 도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레그나 에이전트가 처음이다 하면은 보통은 다 배워가지고 이걸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 또 각각의 노드는 더 전문성 있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단위의 분산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각각의 노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체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교체에 용이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양한 실험들을 즉각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뭐 가령 우리가 답변을 생성해내는 노드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라는 모델로 저희가 답변 생성을 했는데 만약에 딥식이라는 모델이 새롭게 나오면은 이 모델의 퍼포먼스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궁금해서 테스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독립된 모듈들로 개발을 해놨으니까 딥식이라는 노드를 새롭게 개발해서 이 노드만 딱 교체를 해주면
바로 딥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불과 이거를 적용하기까지 불과 뭐 몇 분이면 끝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는 사실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고 그 실험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다. 이 모듈 교체가 쉽고 그다음에 독립된 모듈들을 이렇게 앞에 끼워 넣거나 뒤에 끼워 넣거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 이런 것들이 이제 랭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흐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는 이 하나하나의 노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즉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요 네모 박스 하나하나를 만드는 이유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이 엣지 구성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사이클 앤 브랜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랭그래프에서는 이 분기 처리,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라우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분기 처리가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서는 컨디셔널 엣지라는 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룰 베이스드 코딩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LLM을 대서 LLM이 판단을 내려서 라우팅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개발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라우팅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라우팅 모듈들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라우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질문 다 요약해줘라는 태스크입니다. 하나는 에이전트의 개념을 요약해줘이고 또 하나는 오늘 뉴스 요약해줘이고 마지막 하나는 지난 회의 결과 요약해줘입니다. 세 개를 보면은 전부 다 요약해줘라는 태스크이지만 이 세 개는 전혀 다른 파이프라인을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전트 개념을 요약해줘는 그냥 LLM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검색이나 웹서핑을 할 필요 없이 바로 LLM이 생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오늘 뉴스 요약해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를 검색해서 가져와야 되는 이 검색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웹서치를 해서 생성을 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의 결과 요약해 주니까 지난 회의 결과를 회사 DB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리트리버로 검색을 해서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요약해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의 의미를 분석을 하고 이 질문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라우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컨디셔널 엣지를 통해서 쉽게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개발할 때는 라우팅이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라우팅을 할 때는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 질문을 보고 요거는 뭐 검색을 해야지, 요거는 문서 검색을 해야지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LLM이 이 라우팅을 선택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우팅을 선택하게끔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즘에 유행하는 이 에이전틱 키워드, 에이전틱한 라우팅을 선택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사실은 비슷한 동작 원리이긴 하는데 펑션 콜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에이전틱 라우팅과 펑션 콜링이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 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에이전틱 라우팅하는 방식은 우리가 얘가 선택을 할 적에 어떤 경로로 갈지 선택을 할 적에 이 도구들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웹 검색 도구를 써야지, 이번에는 문서 검색 도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도구들을 우리가 쭉 정의를 해놓고 에이전트한테 자 이게 너가 질문을 받으면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이제 라우팅을 해줘. 이런 개념이 이제 에이전틱한 라우팅으로 정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펑션 콜링 방식인데 사실은 펑션 콜링도 에이전틱이랑 동작하는 방식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 랭체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된 어떤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정해놓고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도구를 쥐어주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옵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웹 검색도 필요 없고 문서 검색도 필요 없습니다. 즉각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도구 선택을 안 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네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옵션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 방식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도구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구들이 제발 이번 상황에서는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적극적인 어필을 도구, 툴의 디스크립션에다가 적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LLM 같은 경우에는 LLM 프롬프팅에 보다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그게 비교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에이전틱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툴에다가 이렇게 툴 목록을 정해주고 툴마다 이제 디스크립션을 적게 되는데요. 이 펑션 콜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스 모델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어떤 옵션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넣어주는데 밑에 보면은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어떤 상황에선 요걸 고르고 어떤 상황에선 저걸 골라야 돼. 이걸 보다 상세적으로 적어주신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사실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에이전틱 라우팅이긴 하지만 에이전트가 내리는 결정에 때로는 신뢰를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뭔가 정형화되어 있고 딱 고정되어 있고 이것 중에 확실하다 하는 게 있으면 스트럭처드 아웃풋 방식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런데 에이전틱 라우팅이 좋은 경우는 이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구들을 정의해주고 이 도구들 중에서 네가 선택해봐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라우팅이 추가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서 여기다 목록에다가 이렇게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라우팅하는 길이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좀 변동성이 있다 싶으면 에이전틱 라우팅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고정되어 있다 하면은 오히려 펑션 콜링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병렬 처리인데 팬아웃 팬인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게 뭐 말이 팬아웃 팬인이지만 그냥 넓게 퍼졌다가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객사에 가게 되면은 고객사가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지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연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을 우리가 웹서핑을 하고 문서 검색을 하는데 이걸 시퀀스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팬아웃 방식으로 웹서핑이나 그 문서 검색을 동시에 한 다음에 팬인으로 모아주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은데 우리가 웹서치를 할 때도요. 사실 단순한 웹서치를 하면은 얘가 뭐 10개를 검색한다 그러면 얘가 무작위 어떤 사이트에서 10개를 가져오는데 그게 아니라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정해서 구글에서 5개, 다음에서 5개 이런 식으로 정해서 팬아웃 한 다음에 팬인을 하는 방식이 좀 더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지원을 해주고요. 또 병렬 처리에서는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BCD를 전부 다 수행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BC만 선택해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CD를 선택해서 수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를 위한 특수 기능 중에 하나가요. 바로 메모리입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처음에는 이 멀티턴 대화 구현에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랭그래프에서는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포인터를 통해서 단기 기억 메모리를 쓰면 굉장히 쉽게 멀티턴 구현이 가능합니다. 요 예제가 요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인데 만약에 우리가 스레드 아이디로 요 숏텀 메모리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레드 아이디를 1번으로 지정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대화 내용이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테디야 하고 만나서 반가워요 테디야라고 답변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 이름이 뭐라고 라고 하면은 당신의 이름은 테디예요 라고 스레드 아이디가 동의를 하면 잘 기억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스레드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바꾸면 내 이름이 뭐라고 하면은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라고 답변을 줍니다. 기억을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스레드 아이디 1번으로 전환을 해서 내 이름은 뭐라고 물어보면 당신의 이름은 테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스레드 아이디를 챗GPT의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떠 있는 이 스레드별로 구분하는 거 그걸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은 사실 이렇게 멀티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적에 이 타임 트래블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드별로 상태값들을 모두 다 체크 포인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답변을 생성을 했는데 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찾아봤더니
검색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이거를 다시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는 보통 이런 방식 택합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가지고 이 흐름을 태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 타임 트래블 기능은 이 4번 노드까지 왔을 때 2번 노드로 롤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단계를 뒤로 가서 여기까지의 상태값들은 모두 다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사람이 개입을 해서 문서 검색 결과를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좋냐면 우리가 문서 검색을 할 때 쿼리를 LLM이 잘못 만들어서 넣었을 때 우리가 다른 상황의 쿼리를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 시간도 아낄 수가 있는 이 타임 트래블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얼마 전에 런칭한 메모리 스토어, 즉 롱텀 메모리인데 이 롱텀 메모리에 대한 핸즈온 코드도 제가 오늘 공유드린 코드에 전부 다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롱텀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용자의 계정에 바인딩 시키는 메모리인데요. 우리가 아까 스레드 아이디에서는 스레드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서 스레드를 바꾸게 되면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가 스레드를 바꾸게 되더라도 제 이름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 직업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롱텀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이걸 하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이 롱텀 메모리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스레드 아이디를 바꿔도 롱텀 메모리는 그대로 보존을 해주고요. PC를 끄더라도 다시 살렸을 때도 이건 DB를 통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롱텀 메모리를 살려줍니다. 여기 예시 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잡이나 로케이션이나 허비들을 롱텀 메모리에 저장을 해주면요. 얘가 이걸 기반으로 대화를 할 때는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인지한 채로 대화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퍼스널 아이덴티티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대화를 하다가 업데이트할 내용이 나오면은 그 내용들을 DB에다가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휴먼 인더 룹이라고 해서 인터럽트라고 기능이 있는데 요 인터럽트 기능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 스테이트 값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이 랭체인의 에코시스템과 통합이 쉽다라는 건데요. 이 랭그래프를 쓰더라도 랭스미스가 이제 랭체인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어떤 추적 시스템인데 이렇게 각각의 노드들을 아주 상세히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지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그다음에 결과값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에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랭그래프 스튜디오라고 해서 개발 툴도 나왔고 또 클라우드를 통해서 배포도 용이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상태값은 사실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요거 넘어가서 사실 사례만 설명드리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 패턴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리니어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동적 패턴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문서 검색을 해서 평가자가 이 검색된 문서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이게 별로다, 질문이 별로다. 그러면 질문 제작성을 뒤로 돌려서 다시 질문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릭한 루프 패턴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답변 생성했는데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얘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웹 검색이 필요한 정보였다. 이러면은 웹 검색을 유도를 해서 이렇게 검색된 내용을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답변을 만들 때 레그가 필요 없다. 이러면은 이걸 건너뛰어서 생성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예시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멀티 에이전트 협업 네트워크의 어떤 몇 가지 패턴들입니다. 사실 이제 에이전트 키워드가 인기가 많으면서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이제 많이 쓰려고 도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에이전트를 도입할 때도 멀티 에이전트, 즉 에이전트를 이렇게 여러 개를 써가지고 구축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아마도 그런 시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 멀티 에이전트 협업 네트워크의 어떤 패턴들은 연구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는 우리가 에이전트를 왜 하나만 써야 돼? 여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에이전트를 우리가 여러 개 두면은 마치 직원들을 두듯이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에이전트들을 이제 하나하나를 전문성 있는 에이전트로 만들고 얘네들을 이제 협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서치 에이전트가 있고 코드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얘네들이 이제 상호 주고받으면서 코드를 작성해줘, 리서치를 해줘 주고받고요. 이걸 사람이랑 또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초기 단계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보면 오픈 AI 수험에서 나온 패턴이 딱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오픈 AI 수험이 있었고 최근에 랭그래프에서는 랭그래프로 이거를 구축을 해서 랭그래프 수험이라는 패키지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서는 이 에이전트에서 다음 에이전트로 전달할 때 핸드오프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에이전트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전트를 이제 2개만 쓸 게 아니라 뭐 10개, 20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 구조에서는 에이전트를 하나 늘릴 때마다 고려해야 되는 라우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은 에이전트가 2개고 오른쪽은 에이전트가 3개인데 에이전트 하나를 추가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여기를 신호를 주고받는 2개, 2개, 2개 이렇게 6개에 대한 라우팅을 추가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를 추가되면은 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추가해야 되는 라우팅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싶어서 나온 게 요거를 개선하고자 나온 패턴이 바로 슈퍼바이저 패턴입니다. 사실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많이 좀 대중화돼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슈퍼바이저 패턴인데요. 이건 마치 우리가 기업에서 팀장님을 두고 팀장님이 팀원들을 이제 조율을 해주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슈퍼바이저라고 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이 감독자 에이전트가 저희 유저와 유일하게 인터랙션을 하는 거고요. 저는 슈퍼바이저한테 이 작업을 할당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슈퍼바이저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든 에이전트와 내가 일일이 마이크로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면 지금은 저는 슈퍼바이저한테 일만 주면 되고 이 슈퍼바이저가 조율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는 패턴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랭그래프에 슈퍼바이저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슈퍼바이저 패턴을 직접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랭그래프로 이 멀티 에이전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도요. 이게 하나의 노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고 이걸 나중에 노드로 써야지 해서 이걸 옮길 때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요거를 하나로 노드로 쓰고 그 노드들이 모여서 또 상위에 어떤 슈퍼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패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도 요거 패턴 외에도 뭔가 또 획기적인 패턴들이 나오면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다 끝내지는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업로드되어 있는 내용들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